5천 원. 그때 그 5천 원이 제 평생의 빚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골목상가.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낡은 천 봉투 속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가게 주인 박성호 씨는 당황했다. 평생 이 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온 그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50년 전 선생님께서 제게 5천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50년, 반세기를 품어온 빚. 어떤 사람이 50년 전에 5천 원을 기억할까? 그것도 이자까지 계산해서 찾아올까? 이것은 양심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한 사람의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다. 일부 1973년 겨울 절망의 끝에서 추운 겨울날의 만남. 1973년 12월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젊은 청년 김철수 당시 33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종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고향 전라도에서 상경한 지 3년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아왔지만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마저 끊겼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초췌하게 돌아다니나. 철물점을 운영하던 박성호 당시 28세 씨의 눈에 김철수 씨가 들어왔다. 며칠 전부터 같은 골목을 배회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 혹시 밥은 드셨습니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33 젊은 나이에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났다. 저기 우리 가게 앞 청소 좀 해주시면 밥값은 드릴 수 있는데요. 박 씨의 배려였다. 굳이 청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젊은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생명을 구한 5천 원. 며칠 동안 김 씨는 박 씨의 가게 앞을 청소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하며 끼니를 해결했다. 박 씨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과 빵을 챙겨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고향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값이 필요합니다. 5천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1973년 당시 5천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자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 5천 원이면 한 달 생활비였다. 박 씨도 철물점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연히 가봐야죠. 이거 받으세요. 박 씨는 서랍에서 5천 원을 꺼내 김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고향으로 떠났다. 이부 50년의 시간. 돌아오지 않은 청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김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성호 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 병환이 깊으신가 보네. 젊은이가 고생이 많겠어. 주변 사람들은 박 씨에게 말했다. 당신 사기당한 거야. 그 돈 떼먹고 도망간 거지. 요즘 세상에 돈 빌려주면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박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친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약이라도 사셨으면 됐어요. 김철수의 50년. 김철수 씨는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돌봤다. 5천 원으로 약을 사서 어머니를 치료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한 달 후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김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박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려 했지만 그 골목을 아무리 찾아도 철물점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이 근처였는데. 당신은 주소 체계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다. 간판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며칠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절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서 갚겠다.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박성호 사장님께 빚진 돈 5천 원. 1973년 12월 15일. 반드시 갚을 것. 빚을 안고 살아간 세월. 김 씨는 다시 막노동판으로 돌아갔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건설 현장, 항만하역,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는 번 돈의 일부를 매달 저금했다. 이건 박 사장님께 갚을 돈이야. 1980년대가 되었다. 김 씨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차렸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그는 50년 전 그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매년 12월 15일이 되면 그는 종로 골목을 찾아갔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찾아갔다. 하지만 박 씨를 만날 수 없었다. 사장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자 계산. 1990년대 후반 김 씨는 노트의 계산을 시작했다. 1973년에 5,000원을 빌렸으니 이자를 계산하면 그는 은행 금리,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 여러 방법으로 계산해봤다. 단순히 복리로 계산하면 수억이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결국 그는 합리적인 선에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다. 이 정도면 그때 5,000원의 가치와 제 마음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기적의 재해. 손자의 도움. 2023년 김철수 씨는 83세가 되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50년 전 5,000원? 손자 김민준이 물었다. 김 씨는 평생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갚아야 해. 그분이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도 너희도 없었어. 민준은 할아버지의 간절함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할아버지, 제가 찾아볼게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 찾기가 쉬워요. 민준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동사무소 등을 수소문했다. 1973년 종로에서 철물점을 운영했던 박성호라는 사람. 한 달간의 수소문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박성호 할아버지 찾았어요. 50년 만의 만남. 2023년 7월 15일 김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로의 한 철물점 문을 열었다. 50년 전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박성호 씨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 혹시 박성우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50년 전 겨울에 박 씨는 가물가물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김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1973년 겨울, 배고픈 청년, 5,000원, 어머니의 약값. 아, 그때 그 청년분이. 박 씨의 눈이 커졌다.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이 났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50년 늦었지만 빚 갚으러 왔습니다. 김 씨는 봉투를 꺼냈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무슨. 사장님께서 주신 5,000원 그 돈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50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니, 그건 그냥 도와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저한테는 목숨입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사부 두 노인의 대화. 지난 50년의 이야기. 두 할아버지는 가게 뒤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박 씨가 물었다. 김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건설 하청업을 하게 된 이야기. 세 자녀를 키우고 손자들까지 본 이야기. 그 와중에도 매년 12월이면 이 골목을 찾아온 이야기. 사장님을 찾기 위해 50년간 이 근처를 수백 번 왔습니다. 한 번은 폐업하신 줄 알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철물점 하면서 세 아들 키우고 그때 그 5,000원은 사실 기억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 뿐이니까요. 그게 제겐 전부였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받을 수 없는 돈. 이 돈은 못 받습니다.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아니, 듣기만 하세요. 제가 그때 5,000원을 준 건 투자나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걸 50년간 마음에 담고 사셨다는 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돈을 받으면 제 선의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김 씨는 울었다. 사장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부 진짜 빚을 갚는 법. 타협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박 씨가 제안했다.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도 50년 전에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제 빚이 갚아지는 겁니까? 그럼요, 그게 진짜로 빚을 갚는 겁니다. 제게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갚는 거예요. 김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심 장학금. 두 할아버지는 함께 양심 장학금을 만들었다. 5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시작했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었다. 조건은 단 하나. 나중에 여력이 되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받을 때 빚이 아니라 선물로 받되 나중에 갚을 때도 자신에게 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갚는 것.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언론에서 취재를 왔고 방송에도 나갔다.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전국에서 기부금이 모였다. 저희도 이 양심 장학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제 저도 갚고 싶습니다. 1년 만에 양심 장학금은 1억 원이 넘게 모였다. 50년 전에 5천 원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에필로그 진짜 부자. 2024년 봄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성호 할아버지는 첫 장학생 수여식에 참석했다. 10명의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인사했다. 김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고맙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마워요. 우리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줘서요. 박 씨도 덧붙였다. 여러분, 이게 빚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선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할아버지는 함께 차를 마셨다. 사장님, 이제 제 빚 갚은 거 맞죠? 김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아직 멀었는데요. 박 씨도 웃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빚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더 많이 주면서요. 두 사람은 웃었다. 50년 전 5천 원은 이렇게 무한히 순환하는 선물이 되었다. 기자의 말. 이 이야기를 취재하며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현대 사회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누가 50년 전 빚을 기억할까? 더군다나 갚으러 찾아올까?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박성호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돈을 받지 않고도 아니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두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행복하십니까? 김 씨가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편안합니다. 50년간 제 마음속에 있던 빚을 갚았으니까요. 박 씨도 대답했다. 저도 50년 만에 제가 준 선물이 어떻게 자랐는지 봤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양심, 신의, 감사, 선의.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가 된다. 50년을 기다린 양심.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을 우리는 목격했다. 빚은 돈으로만 갚는 것이 아니다. 진짜 빚은 마음으로 갚는 것이고 세상에 갚는 것이다. 김철수, 박성호 할아버지의 공동회고록 중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현재도 양심 장학금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